번째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 우리가 지금 함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반복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봤을 때 이상한 점을 하나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물론 다른 언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지금 얘는 문제가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 만약에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왜 되지? 라고 의문을 하나 가지셨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를 이 밑에 있는 이 반복문을 여기로 올렸을 때 이 i를 바꿨죠. j로. 그러니까 얘가 아까 여기 위에 한 번에 함수 실행했을 때 이 출력까지 다 해버리도록 위로 올렸을 때 i를 j로 바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가 i가 중복되고 있어서 바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밑에 내려왔더니 중복되는데 상관없죠. 지금 변수 i라는 애가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이 함수 실행했죠. 그럼 이거 실행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들어와서 실행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러면 i 반복되잖아요. 그럼 i가 정상적으로 숫자가 커지기 전에 또 1로 바꿔버리고 이런 과정. 여기 1 늘어났는데 또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i는 꼬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게 되면.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얘를 진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끊겼죠? 밑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얘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은 한번 가져보셨어야 돼요. 자, 이 i가 여기서도 i가 있고 여기서도 i가 있는데 이 둘이 나눠져 있을 때 왜 상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요, 제가 얘를 밖으로 좀 빼볼게요. 지금 1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써있는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얘는 전역 변수라고 해요. 얘가 전역 변수인 이유는 이 변수가 만들어진 공간이 전역 공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역 공간이고 전역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제가 이 함수 안에다가 얘를 또 만들었어요.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공간은요, 지역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만든 이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해요. 자, 전역 공간은 함수 외부의 공간이에요. 지역 공간은 함수 내부의 공간입니다. 지금 공간 자체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복문은 어느 공간이에요? 얘는 전역 공간이죠. 얘는 함수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전역 공간에 만들어진 변수고요. 그리고 전역 공간에 만들어진 반복문이에요. 얘는 함수 내부니까 여기서 만든 이 단이랑 i는 지역 변수겠네요. 둘 다. 그죠?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전역 변수는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가 짠 코드, 이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라인을 만날 때, 변수 선언하는 라인을 만날 때 전역 변수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코드가 끝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뱅글뱅글 돌다가 결과를 출력해주고 끝나죠. 그죠? 우리가 이걸 클릭했을 때 뱅글뱅글 도는 이 중에 얘를 만났을 때 생성이 되고요.
이게 끝나서 멈출 때 얘는 사라져요. 이 변수는, 전역 변수는. 근데 이 함수 내부에서 만든 지역 변수는요,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 함수 실행문, 여기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될 때 그 안에서 이 선언문을 만나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함수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이때 이 변수는 사라져요.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b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 프린트 단이라는 값이 나올까요? 나오면 뭘로 나올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8) 나와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 선언 공간을 만났을 때 선언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되는 중에 이 함수 정의되는 부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는 단변수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전체 돌고 있는 와중에 이 단변수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요. 함수 내부든 함수 외부든 다 가능해요. 이러면 팔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용된 이 단은 그냥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 사용된 이 단은 함수 외부에서 사용이 된 거죠. 전역 변수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전역 변수를 지울 거고요. 이 지역 변수 단을 살릴 거예요. 지금 벌써 뭐라고 하죠? 노란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거 실행해보면 콜앱이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예, 이건 또 돼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콜앱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고, 이걸 레플로만 가도 뭐야, 또 로그아웃 됐네. 이걸 레플에 와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변수를 함수 안에서 만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역 변수로 만든 상황이고,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고 전역 공간에서도 지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단 is not define이에요. 단은 정의되지 않았대요. 여기 분명히 정의했는데, 근데 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다른 함수 혹은 전역 공간에서 몰라요. 이 단이라는 함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글에다가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파이썬까지 붙여주시면 좋고, 사실 모든 언어 공통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변수의 스코프,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가. 변수가 죽어버렸으면은 그 변수 어차피 쓸 수 없는 거니까 변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선언 부분 코드를 만나면 만들어지고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져요. 근데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요. 그러면 누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전역 변수가 더 오래 사는 거죠. 함수는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개 부분인데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애랑 프로그램 전체에서 살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생명 주기가 좀 다른 거죠.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미 시작되고 선언
를 만나면 생성되고 생성되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소멸된다.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전원부를 만나면 실행.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수 내부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전역 공간에서 이 함수 갖다 쓰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쟤는 지역 변수니까 여기선 쓸 수가 없구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공간과 전역 공간의 그 공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던 거예요. 다시 아까 문제 상황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프린트 8단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i를 만든 거고, 얘는 전역 공간에서 i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i는 여기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어차피 이 함수 안에서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실행됐다가 끝나는 시점에 i는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까지 하니까 여기 있는 i한테 관여를 못해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i가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건 모든 언어 공통이라서 다른 언어 배워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실 내용이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잘 배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잘 생각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다음 내용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도록 하고. 자, 제가 지금 현재 8단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 그냥 8단 함수 한번 실행하는 실행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처음에 함수 배울 때 상황 가정했던 거를 다시 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됐던 일이 1부터 10까지 출력이 아니라 이제는 8단 출력이래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로 먹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와서 저한테 9단을 출력하래요. 그럼 저는 9단 함수를 만들어야 되나요? 한 번 출력하라고 한 거는 그냥 9단 한 번만 해주면 되죠. 굳이 한 번 가지고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9단 출력하라는 거를 자꾸 반복시켜요. 점점 일이 늘어나요. 9단 출력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9단 출력 함수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8단 3번, 9단 2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8단 3번, 9단 2번이 나올 거니까. 그쵸?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8단이랑 9단만 시키다가 점점 요구가 이상해져요. 막 27단, 한 번은 뭐 325단, 한 번은 뭐 4000단, 이런 걸 갑자기 막 해달래요. 그래서 한 번씩 해달라 그래서 따로 그냥 한 번씩 해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횟수가 늘어나요. 막 너무 다양한 종류의 단들을 막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그때마다 만들려면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자, 자꾸 이제 27단 뭐 300단 이런 거 막 해달라고 할 때마다 함수를 만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다시 업무가 들어올 때는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막 랜덤으로 막 시키는 거예요. 막 56단도 했다가 뭐 22단도 했다가 막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 그냥 지우자. 아니다. 자, 제가 지금 함수 이름을 좀 바꿨는데 여기서는 8단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는 뭐 32단, 여기서는 88단, 여기서는 356단
요구가 매번 달라서 매번 다른 요구를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좀 바꾸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함수 한 번으로, 이 함수 하나로 이런 것들을 다 출력하고 싶어요. 8단, 32단, 88단, 356단 이런 거 다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요구 들어올 때마다 다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훨씬 일이 간단해질 거잖아요. 자, 제가 뭔가를 추가를 했는데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거 함수 하나로 이 8단, 32, 88, 50, 356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단들을 어디에 넣었어요? 지금 함수 실행문 소괄호 안에 넣었죠. 함수 실행문에 있는 소괄호 안쪽에 숫자를 넣었어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단수들이죠. 자, 얘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그냥 8단 나오겠죠. 뭐라고 하려나 이거? 아니, 뭐라고 하네요 그냥. 지금 프린트 단 함수 우리 만들어 놨어요. 정의했어요. 근데 함수 소괄호에 숫자 하나 넣었다고 안되고 있죠. 만약에 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8단밖에 못 뽑잖아요. 얘가 8단밖에 못 뽑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단이라는 변수 8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도 얘는 8단밖에 못 뽑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바깥에서 함수 실행할 때, 함수 실행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넣었을 때 이 단으로 얘를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 변수를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값을 넣는다면 그냥 고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얘를 여기로 옮길 겁니다. 실행할 때 소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도 소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8단, 32단, 88단, 356단, 776단 다 잘 나오죠. 자, 함수 실행할 때 소괄호 안에 넣어준 이 값이 이 단변수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 값을 함수 내부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얘 이름이 외부에 있는 값을 함수 내부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얘는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있으면요, 넘겨주는 애도 있어야 돼요. 이 넘겨주는 애는 이름이 인자 혹은 인수 혹은 알규먼츠라고 해요. 플레임은 다른 거지만. 그리고 이 매개변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단을 요구하든지 간에 이거 함수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뭐 한 4571단 해달래요. 그럼 이 인자값만 바꿔서 넘겨주면 얘가 이 인자값을 그대로 받아올 거고, 이렇게. 그럼 이 단은 이제부터 이 함수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이 단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457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값을 가지고 이 함수 내에 있는 코드를 수행할 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4571단이 나오는 거죠. 이 연산은 어차피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매개변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 하나 있죠. 제가 값을 하나 더 넘기겠대요. 이거 될까요? 이거 안 되죠. 매개 변수랑 인자의 값, 그 개수는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함수 내에서 리밋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요, 종료 조건을 리밋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리밋한테는 9라는 값을 넣어줬죠. 이러면 결과는 현재는 똑같겠죠. 어차피 9로 사용이 된 거니까. 자, 근데 저는 이 9구단을 1부터 9까지 출력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어쩔 때는 1부터 5까지만 곱했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1부터 7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얘를 이번에는 1부터 7까지만 곱하게끔 하고, 다른 인자 33단 넘겼어요. 그럼 33단을 1부터 한 4까지만 출력하게 하고 가능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안 되겠죠. 얘는 어차피 9번 출력을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인자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1부터 7까지만 곱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자를 7로 줬어요.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 누가 받아야 돼요? 이거 누가 받아야 1부터 7까지만 곱하죠? 리밋이 받아야죠. 지금 리밋 때문에 9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리밋을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인자가 2개예요. 그쵸? 인자가 2개라 매개변수도 2개를 개수를 맞춰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4571은 단한테 들어갔고 7은 리밋한테 들어갔어요. 이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4571을 리밋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7을 단한테 넘겨주고 싶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동작시킬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4571이 단으로 들어갔고, 다음번에는 4571이 리밋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되나요? 이거 안 돼요. 인자는 무조건,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가요. 매개변수로. 그러니까 여기 인자가 만약에 100개예요. 매개변수 100개여야 될 거고, 그러면 그 100개가 순서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변수로 넘겨주겠대요. 결국 값 들어갈 거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얘를 리밋한테 넣고요, 얘를 7을 단한테 넣어요. 그리고 단 리밋으로 보내요. 이러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그쵸? 7단이 4571까지 곱해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리밋으로 하고 여기를 단으로 바꿨어요. 이러면 지금 얘랑 이름 같죠? 이름 같으니까 이렇게 찾아가고, 이것도 얘랑 이름 같으니까 이렇게 찾아가고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이거 무조건 순서예요. 이름이 같다고 이름이 같은 걸로 찾아간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매개 변수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러면 결과는 문제없이 나와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함수 접어놓고 봤을 때 이 A랑 B가 뭔지 알아요?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도요 똑같아요. 변수랑 이름 이렇게 지어도 돼요. 내가 이걸 사용할 위치에만 잘 바꿔준다면 이름이 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숫자로 시작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만 지켜준다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얘가 뭘로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하게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매개 변수도.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변수 이름 짓기, 함수 이름 짓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최대한 맞게끔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함수 이름, 벌써 지어야 될 이름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혼용되어서 사용이 될 텐데 이때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으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지 않고는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매개 변수는요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함수 안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변수 있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변수 지금 여기도 있죠. 근데 뭐라 안 하잖아요. 이거 얘는 전역 변수고 얘는 지역 변수니까 얘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점은 이 함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이 시점밖에 없어요. 여기서만 살아있다가 끝나요. 함수 끝나면 사라지니까 의미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되었다가 함수가 끝나면 소멸이 되겠죠. 네, 일단은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얘는 선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정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함수를 정의를 하긴 할 건데 일단 이 안에 내용을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로직이 안 떠올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얘 실행이 불가능이죠.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함수를 선언하겠다고, 정의하겠다고 콜론을 찍었어요. 근데 얘한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문법이 안 맞아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종속을 시켜놔야 되는데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넣어 놓으면 이제 뭐라고 안 할 건데, 근데 사실 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안에 넣고 싶은 게 프린트 단, 구구단을 뭐 출력하는 걸 넣을 건데 어떤 식으로 로직을 짤지 아직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럴 때 이렇게 아무거나 넣어 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있는 코드도 뭐가 있다면 오류가 나서 실행이 안 될 상황이니까 이럴 때 일단은 패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넘어가요. 지금 이거 실행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실행한 거예요. 실행된 거예요. 근데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실행했을 때 뭔가 출력해라, 뭔가를 해라 한 게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패스를 사용해서 일단 함수를 정의만 해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뭔가 코드가 있을 때, 원래 이 패스가 없는 이 상황이라면 얘는 출력을 못 하잖아요. 에러가 날 거니까. 뭐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얘 때문에 얘가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코드들이 다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일단 에러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패스로 일단 넘어가 라고 명령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무시하고 그 밑에 있는 것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함수,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함수 내용 중에서 매개 변수까지 한 거예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리턴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문제 두 개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문제 두 개가 나왔을 거예요. 이 두 개를 풀어보세요. 참,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배웠는데, 우리는 함수를 배우기 전부터 함수를 쓰고 있었어요. 이런거 프린트, 이것도 함수예요. 근데 우리 이런 함수 만든 적 없죠? 이런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얘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얘는 기본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뭔가를 설치하고 툴을 사용을 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게.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함수 선언이고 정의한 거고 이게 사용한 건데, 얘는 정상적으로 안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중복돼서 만드는 거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함수 만들어서 쓰는 거, 이런 거,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파이썬 내장 함수.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일일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그냥 한 번쯤 검색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쑥 훑어보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50분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설명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다 못 푸신 분들은 복습하실 때 또 꼭 풀어서 와주세요. 그럼 내일 이제 그 설명부터 이어서 할 거니까